안녕하세요, 빵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람다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째 날 너무 많은 내용을 제가 보여줬어요. 오늘 할 내용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580페이지를 볼게요. 580페이지 보면은 8장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익명 내부 클래스를 구현했던 샘플 12를 람다식으로 바꿔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8장에 샘플 12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있죠. 12번 여기 있네요. 자, 이걸 보면은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예요. 자, 러너블의 인터페이스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익명 내부 클래스를 실행을 했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한 것과 뭐 별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 거네요. 그죠? 자, 봤을 때 러너블이 뭐였지? 그때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다시 한번 볼게요. F3을 눌러서 러너블을 디컴파일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딱 보면 펑셔널 인터페이스. 자, 이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한 개의 추상 메서드를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를 말하는 거죠. 딱 보니까 딱 한 개밖에 없네요. 여기에서 요거 말고 메서드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된다? 오류가 난다. 한번 보여드렸죠? 이 러너블에 빨간 밑줄 갑니다. 그래서 이거 검증용이에요. 검증용. 얘는 꼭 쓸 필요까지는 없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근데 가독성 면에서 얘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얘는 만들어진 거겠구나 라고 추측이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요렇게 해서 볼까요? 여기 있으니까 run 뭐 여기 다 있으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겠네요. 그러면 자, 샘플 04번 할 차례네요. 자, 컨트롤 N 클래스 sample 04 하고서 자, 메인 메서드를 넣어서 피니쉬 하면은 클래스가 만들어지겠죠. 자, 여기에서 요 내용을 그대로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만들지 않고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인터페이스,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단순하게 런을 하는 거네요. 그죠? 자, 보면 여기다가 작성을 해볼게요. 자, runable 러너블이라는 클래스고요. 얘는 R은 자, 뭐가 들어오죠? 맨 처음에 매개원수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arrow 오퍼레이터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넣으면 되죠. 이 내용을 넣거나 아니면은 그냥 요 내용을 다 넣거나, 그죠? 여기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자, 끝났을 때는 세미콜론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두 번 실행을 했군요. 자, 우리도 두 번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다 옮겨온 거예요. 자, 일부러 원래 소스 코드를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하는데 쉬울 거예요. 우리 그동안 이런 형식의 코딩이 편했지 이런 식의 코딩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좀 바뀌었어요. 뭔가 이게 굉장히 낯설을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제가 처음에 람다식을 경험했을 때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을 해보면 얘 좀 구분 좀 가기 위해서 여기다가 둘둘이라고 붙여놓을게요. 자, 컨트롤 F11 하면은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죠? 잘 됐죠? 네. 자, 요거를 한 줄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지우면 돼요. 요 괄호를 요거 다 지우면 돼요. 저장해도 에러 없어졌죠? 그냥 실행을 시켜도 됩니다. 한 줄일 때는 그냥 쓰면 되고 한 줄 이상일 때는 괄호를 써면 되고 마지막으로 끝에 세미콜론 넣어라. 근데 만약에 반환 자료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여러 줄 한 줄 이상을 쓸 때 중괄호를 썼을 때는 마지막에 리턴을 넣어서 값을 반환을 해주면 됩니다. 자, 샘플 4번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은 반환 자료형이 있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한번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역시 지난 시간에 했죠. 그죠? 네, 이번에는 이 알맹이를 좀 포문도 넣고 해서 좀 만들어 볼게요. 좀 구성을 줘서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샘플 5번 여기죠. 컨트롤 N. 자, 클래스 SAMPLE05. 메인 메서드를 안 만들었습니다. 메인. 자, 한 개의 반환 자료형이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펑셔널 인터페이스 INTER 라고 적었는데 생략하고 할게요. 샘플 05 인터페이스 펑션 FUNC 네,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자, 한 개의 추상 메서드가 있어야 되죠. 펑셔널 인터페이스는 자, public string tst 자, int 자, apply라고 할게요.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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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 times t라고 할게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정도. 네, 일부러 abstract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략을 했고요. 그리고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애노테이션은 꼭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안 썼습니다. 꼭 안 써도 된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그리고 얘를 쓸 때는 이렇게 복사해서 저렇게 하면 쉽게 쓰겠죠. 인스턴스명은 R. 자, 여기다가 반환 자료형은 요거네요. 요거. 자, 그리고 arrow 오퍼레이터. 자, 이렇게 하고 내용을 구현을 해야겠죠. 자, 멀티라인이에요. 멀티라인. 이렇게 해서 안에다가 내용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return 뭔가를 넣어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면 에러는 일단 없어지고요. 내용은 얘를 반복을 시킬 거예요. 원래 그래서 times라고 되어 있죠. 교재에는 몇 번을 반복을 하는 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만세 삼창이라는 걸 한번 해볼 겁니다. 이렇게 syso 만세 삼창 해서 만세라는 걸 넣고 요거를 3번을 반복을 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소리죠. r apply 여기다가 3 이렇게 한다는 소리예요. 근데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은 맨 뒤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 알맹이만 구현을 해주면 돼요. 자, 반복값을 줄 거니까 포문을 이용하면 되겠죠. 포문에 int i는 0부터 i는 t까지 i는 1씩 증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반환할 문자열을 만들어 볼게요. string return 리절트에다가는 초기 값은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다가 복합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플러스 이퀄 해서 만세 하고 개인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 볼게요. 네, 그리고 요거를 다 연산이 되면 문자 연산이 끝나면 얘를 반환을 하고 이 내용이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만세 삼창이 나오고 이어서 만세 하고 개인까지 여기 개인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개인이 되겠네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나왔죠. 자, 만세 삼창이 됐고요. 요 만세 한 다음에 끝에 개인이 있죠. 그래서 막 아래로 내리면 내려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프린트에 ln이 있죠. 라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더 막 아래로 하면 내려가겠죠. 자, 이렇게 더 이상 아래로 안 내려가요. 네, 쭉 해도 여기까지 안 내려오죠. 드래그 상태 여기까지밖에 안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개인이 총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된 거죠. 요거만 빼면 한 번만 내려오겠네요. 자, 실행을 하면 한 번, 더 이상 또 안 내려가, 그죠? 더 이상 안 내려가죠. 네, 이렇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도 있고 반환 자료형도 있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583페이지를 보면 요게 있어요. 요게 있습니다. 요거를 다음 시간 전까지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자, 요거 외우는 건 쉬워요. 자, 런업을 단순하게 실행을 합니다. 실행 없어요. 매개 변수도 없고 반환 자료형도 없고 이 알맹이에다가 실행만 하면 돼요. 우리 아까 앞 시간 했죠. 자, 그리고 서플라이어 공급자예요. 공급자. 그리고 컨슈머 소비자예요. 공급자는 매개 변수가 없이 공급만 해줍니다. 반환을 해주는 거예요. 자, 컨슈머는 소비자잖아요. 매개 변수를 받아서 다 써버리고 아무것도 돌려주질 않아요. 펑션은
기능 펑션인데 매개 변수와 반환 자료형이 각각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반환 자료형을 true false로 반환하는 거고요. 얘는 매개 변수와 반환 자료형이 동일할 경우에 쓰는 거죠. 그리고 요 내용하고 비슷한데, 요거 4개와 비슷한데 앞에 bi가 붙습니다. 그죠? bi는 우리 자전거 bicycle 할 때 bi, 바이너리 이진에 뭐 이에 뭐 이런 뜻이죠. 2개라는 소리예요. 매개 변수가 2개. 딱 보면은 타입, 유닛 뭐 이렇게 나오죠. 매개 변수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입, 유닛. 사실 유닛이라고 제가 얘기한 거지만 t 다음에 u잖아요. u 알파벳 숫자. t도 타입이고 얘도 타입이에요. 타입인데 t 다음에 u가 나온 거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얘는 반환 자료형은 R입니다. 반환 자료형도 일일이 구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에 대해서는 직접 매개 변수와 반환 자료형 제네릭을 다 선언을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뭐 보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다 외우고요. 그러면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내용을 한번 써볼게요. 왜 이거를 외우라고 하냐면은 여기에서 하는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웬만한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가 아니라 이거는 일부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매개 변수가 3개짜리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나중에 컴파일 하거든요. 우리 16장 하고 있죠. 16장. 자, 16장 보면은 우리 지금 이거 샘플 05 펑션이 있죠. 이 샘플 05 펑션이 여기도 컴파일에서 나오고 있어요. 굳이 없어도 되는 거를 더 만드는 거예요. 이미 자바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서 제공해주는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매개 변수가 하나이고요. 반환 자료형이 하나입니다. 그런데 둘은 달라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매개 변수를 먼저 볼게요. 매개 변수가 한 개라고 했으니까 이 넷 중에 하나네요. 그리고 반환 자료형이 달라요. 얘는 없어요. 얘는 있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불리언이에요. 우리 얘는 true false로 반환하지 않죠. 그리고 얘는 매개 변수와 반환 자료형이 같죠. 근데 얘는 달라요. 결국 펑션을 이용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펑션 이미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임포트 하면 되겠죠. 자, 임포트 자바 유틸의 펑션입니다. 얘를 쓰면 되고요. 자, 우리는 제네릭을 쓸 건데요. 제네릭 안에는 참조 자료형만 올 수 있죠. 다 배운 거죠? 네, 참조 자료형 인트니까 우리는 인티저가 올 수 있어요. 먼저 게 펑션이 여기 있죠. 타입이 t가 얘네요. 얘 r은 반환 자료형. 그러니까 먼저 매개 변수 타입과 반환 자료형 이런 순서대로 들어와야겠네요. 여기다가 매개 변수는 인티저, 그리고 반환 자료형은 스트링,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끝났어요. 얘는 이제 필요가 없죠. 자, 치우고요. 자, 그리고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하나일 때는 얘가 또 생략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원래 람다식은 여기에 오는 게 뭔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료형을 뭐다라고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추론을 해줍니다. 얘는 얘잖아요. 인티저라는 거를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고요. 얘도 그대로네요. 그리고 일부러 교재에는 테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어플라이라고 한 이유가 이 펑션이 어플라이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F3 누르면 디컴파일을 하죠. 보면 어플라이가 있습니다. 어플라이. 아까 표에서 봤을 때도 여기에도 어플라이라고 적혀 있죠. 네, 요 내용이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대로 놔두면 요게 그대로 실행이 되겠네요. 자, 바꿨어요. 우리는 사실 얘는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지워볼까요? 자, 지워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F11. 네,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요걸 꼭 외우시면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굳이 함수 인터페이스를 안 만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걸 못 외웠다?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함수 인터페이스를 만들면 됩니다. 그죠? 자, 우리가 실무 나갔을 때는 굳이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요 정도만 외우면 돼요. 만약 요걸 외웠는데
뭐 매개 변수가 3개짜리가 나왔다. 그러면 그때 가서 검색을 해보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재밌는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